옛날에 좀 기억에 남는 제가 뵀던 이 사람 확실히 소시오패스다라고 생각했던 환자분은 그 본인은 연기하면서 왔는데 결국에 그때 진단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거짓말을 일삼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인생을 이겨야 하는 게임이나 도박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타겟으로 생각한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굉장히 무섭고 피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의 학교 혹은 직장, 심지어는 가족 중에도 존재할 수 있는 소시오패스에 대한 특징입니다. 소시오패스는 반사회적인 인격장애의 일종으로 범행 인지를 한다는 점에서 사이코패스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에 비해 훨씬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전 인구의 4%, 즉 25명 중 1명꼴로 존재합니다. 심리학자 마샤 스타우트는 그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 늘 함께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죠. 하지만 소시오패스는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사교적으로 보이며 감정 조절에 뛰어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이코패스와는 다르게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죠. 그렇다면 하루에도 수많은 상담을 통해 정신질환 환자들을 만나는 정신과 의사라면 상담을 하면서 소시오패스를 많이 만나봤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정신과 의사는 일상생활에서 소시오패스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내부자들 유튜브를 운영하는 김지용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사실 정신과 의사들은 그런 거를 좀 다 꿰뚫어 볼 거다, 알아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도 사실은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마음 먹고 속이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가까운 관계가 아니어서 충분한 대화를 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알 수 없을 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고요. 저희가 여기서 어떤 사람들을 진단하게 될 때는 그분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제3자로부터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그 사람이 자꾸 이렇게 대한다, 이런 식의 특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 여러 가지 단서들을 보면서 이 사람 혹시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추측하거나 잡아내는 거는 저희가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럼 그런 추측할 수 있는 단서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남들을 나의 어떤 이익과 성공을 위한 도구로 착취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잘 숨기고 살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은 자기 거를 내놓을 줄 몰라요. 결국은 나를 위한 선택으로만 사용하고 타인을 도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도 눈물도 없다. 결국에는 자기만 아는 사람이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특성들이 보이게 되죠. 그러면 실제로 그런 분 일상에서 만나셨을 때 정신과 의사분들도 좀 거리를 둔다거나 피하거나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는지. 네, 가능하면은 거리 두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사업적으로 만난다, 우리가 완전히 피할 수 없다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좀 관계를 맺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업적으로 만날 때는 이제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정도의 우리가 좀 뭔가 만족하고 한계를 인정하면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든 이용할 사람이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서로 내가 이렇게 해주면 쟤도 이렇게 해주겠지, 인지상정상 이렇게 하지 않나? 사실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라는 게 일부러 발휘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할 때는 당연히 상대방도 이렇게 하리라는 걸 기대하고 있고 그게 안 돌아와요. 그래서 또 상처받고 실망하고 그리고 어떤 굉장히 착취당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굳이 가까이 둘 필요에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시오패스나 네. 사이코패스 환자분이 오셨던 일이 사실 진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은 일단은 본인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가해자의 입장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심정적인 어려움으로 병원에 올 일도 잘 없을 것 같고, 가끔씩 오는 경우들은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가 있습니다. 좀 진단서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도 이용의 대상으로 이제 보고 오는 거죠. 옛날에 좀 기억에 남는 제가 뵀던 이 사람 확실히 소시오패스다라고 생각했던 환자분은 그 본인은 조현병을 연기하면서 왔는데 결국에 그때 진단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오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그거를 가지고 진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제 그거를 면피하기 위한 조현병 진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일관되게 연기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도 좀 이상해서 더 찾아보고 하니까 어떤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았구나 라고 알아채게 됐는데, 그럴 때 저희의 문제점은 뭐냐면 당신 이거 거짓 연기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없어요. 저희의 추측만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진단서나 소견서 같은 게 굉장히 좀 애매하게 나가게 되죠. 그럼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치료가 필요한 건 맞는 건지? 그러니까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치료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공감 능력의 결여라는 게 타고난 지점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런 특성이 있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 만한 치료법이 현재로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또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그래도 공감 능력 역시 꾸준히 트레이닝하면은 사람의 뇌는 신경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바뀐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몇몇 연구들에 의하면 교도소에 있는 소시오패스 사람들에게 꾸준히 독서를 시켰을 때 이 책 속의 사람이 나라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공감 능력이 약간은 올라가고 결국은 그게 재발률 감소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서로를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쵸. 들거든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많이 나오잖아요.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들끼리 굉장히 끈끈한 한 패처럼 되기도 하고 마치 한 가족처럼 어울리기도 하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배신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결국 내 걸 양보하는 거는 없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굉장히 현실을 잘 살린, 그들의 특성을 잘 살린 스토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났을 때 뭔가 동질감을 느끼고 이 사람은 나랑 비슷한데 반가움을 느낄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팀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팀이 된다는 거는 결국 뭔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집단을 더 강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더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죠. 실제로 사회에 티가 안 나게 녹아들었을 때 네. 다른 사람들보다 성과나 성취가 확실하게 높게 나타난다는 편인가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죠. 연구들도 그런 연구들이 있고, 보면은 뭐 사실 저도 여기서 전에 듣다 그 사람은 진짜 소시오패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을 들어보면 대학교 교수님이거나 아니면은 대기업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거나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맡은 역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남을 좀 착취하는 게 주변에서도 용인해주는 시스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잘 착취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오히려 리워드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더 성공할 수도 있고 몰아붙일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사람들이 볼 때는 얘는 성과를 잘 만들어내는 애 라고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현직 정신과 의사를 인터뷰해본 결과 명확한 구분은 어렵지만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 궁금한 직업의 세계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더지기 파헤쳐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빠이!